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건 안 보내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멤버십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본주의 미소님, 스트롱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같이 쭉 스터디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스터디 멤버가 되시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너스들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전용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매집 중인 코인 공유도 받아가시고 이번 불장 대비하시는데 도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SNX 신세틱스라는 코인이고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과 구독자분께서 분석을 요청 주셨었던 코인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세틱스 코인인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RWA 테마에 같이 엮여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그런 성과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성과는 있었습니다. 우선 코인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자산 토큰화의 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디파이와 결합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코인 내에서 합성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유동성까지 공급을 해서 활용하는 기술로는 이제 오프체인으로 오라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합성 자산을 발행해서 그리고 또 유동성까지 공급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프로토콜이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VC가 좀 빵빵합니다. 코인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이 다수 참여를 해서 총망한 코인이었어요. 이었는데 뭐 가격은 지금 조금 좀 아쉬운 부분에 와 있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마켓캡에서 웹사이트 가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코인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었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크웬타라는 선물 거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 안에서 뭐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마켓에 가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코인들이에요. 코인들에 대한 합성 자산과 선물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뭐 파생 상품의 거래까지 다 확대해서 나중에는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인 제외하고는 뭐 환율 같은 것들 아까 뭐 있었는데 유로나 있죠? 유로나 여기 보이네요. 금이나 뭐 유로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오스트리아 달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코인에 좀 묶여 있다. 체인이 옵티미즘이랑 베이스 체인 두 개를 쓰고 있죠. 베이스 체인도 보면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으로는 성과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테마나 비전은 좋은데 아직까지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로는 당연히 RWA 들어갈 거고요. 그 중에서도 디파이랑 이제 덱스, 이 프로토콜 자체가 덱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마켓캡은 조금 떨어져서 지금 이제 97위입니다. 가격 상승의 제한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토크노믹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POS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행량은 무한이고요. 그리고 유통량이 지금 100% 완료가 됐어요. 다 풀렸고 미유통이 0%라는 거는 좋음이죠. 가격이 나중에 상승할 때 락업 해제가 되면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런 형태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아요, 생각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건 아니죠. 2020년, 원래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플레이션율이 아직도 좀 높습니다. 최근 1년도 25%예요. 그래서 오랜 코인 치고도 나쁘고 전체적으로 봐도 토크노믹스가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희망적인 거는 이제 미유통이 없다는 게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격이거든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1차원적인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안 좋은 점이고, 세력 입장에서도 그래요. 세력이 여기서 이제 저가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가격을 들어 올리는데, 매집을 할 때 매집의 질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네가 여기서 매집을 한 양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제 유통량이 아니라 이 당시엔 인플레이션 이렇게 찍어냈기 때문에 이 찍어내는 양들을 샀던 거예요. 찍어내는 양을 샀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좀 떨어진다. 올라가는데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여기서 하방 압력이 있으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이제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찍어내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누르는 힘이 강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가격 분석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우상향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마켓캡에서 올타임으로 로그 찍고 보는데 우상향은 명확히 우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켓캡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격이 어느 거래소에도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살표로 일단 그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있었어요. 근데 육안으로 보시면은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5만 프로가 넘게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받은 거는 이 상승폭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뭐 명확히 올린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뒤에 뭐 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우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코인들보다 하락폭이 좀 컸어요.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게 큰 건데 그 이유는 다른 애들보다 이제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하락폭이 좀 컸다? 요게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다른 코인들도 가격이 다 하락을 해서 평균 수치도 좀 낮아졌지만 그거에 대비해서도 매집 평단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1%니까 거의 매집 평단가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격 하락의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집 평단가 근처라는 거는 이거 다시 제대로 놓고 볼게요. 매집 평단가 근처라는 거는 좀 매수하기에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른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봐야 이제 이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추세선 한번 보면요. 밑에서 매집하는 매집 형태에서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내리고 저점을 올리면서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을 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아닌 중간중간에 매집봉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매집봉이 많다는 건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각수렴을 돌파를 할 때도 높은 거래량이 좀 안 실린 거는 조금 아쉽죠. 높은 거래량이 실려서 이걸 뚫어냈으면 장기 상승 추세로 가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귀해서 원가격대로 들어오는 마치 이게 뭐 페이크인 것처럼 이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대랑 피보나치 이제 확인해 볼 건데 매물대 위에서 고점 구간에서 매물대를 찍어 보면은 뭐 우선 이 정도의 매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싼 가격에 매수한 세력이 여기 구간에서 좀 많이 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리면서 보면은 요 구간에도 물량이 꽤 많이 쌓여 있죠. 요 구간에서도 거래가 좀 많았다. 이거는 뭐 들어온 거래량인지 나간 거래량인지 우리가 지금 정확히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거래가 많았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는 거고 올라가다가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TP가 될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두 군데는 표시를 해뒀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로 같이 볼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이랑 같이 보면은 피보나치 되돌림이랑 겹치는 구간이 있나 볼 건데 이 구간이 지금 618 구간이랑 좀 어느 정도 겹쳐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있고 그리고 뭐 886이랑도 어찌 보면 뭐 겹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말로 봤을 때 여기 618 구간이랑 또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이렇게 618, 382 이런 중요한 구간들이랑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겹쳐지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맞고 튕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튕겼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이제 매도 계획에 참고해서 쓰면 좋겠죠. 그래서 피보나치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로그 차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매집 평단가는 2.45달러로 지금 추정이 돼요. 매집 자세히 보시면 POC 값이 요 위인데 왜 밑에를 했냐?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좀 봤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게이트IO입니다. 보시면은 바이낸스 다음이 게이트IO, 그 다음이 OKX 순이에요. 뭐 잡거래소 빼고 이제 메이저 거래소들 위주로 보면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게이트IO고요. 게이트IO는 약간 더 위쪽에 있죠. 여기 약간 밑에 쪽에도 있는데 그래서 게이트IO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은 거래소고요. 이어서 OKX 보면은 OKX도 이 밑으로 2.45달러 정도로 찍힙니다. 그래서 요 세 구간이 약간 겹쳐지긴 하죠. 근데 바이낸스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바이낸스로 보면은 바이낸스도 요 구간에서 이렇게 겹쳐지긴 하죠. 그렇지만 확률이 좀 높은 거는 요 아래 구간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량을 보는데 이제 매집량 같은 경우는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봐요. 요 구간에서의 거래가 얼마나 터졌냐 이걸 보는데 시총 대비 거래량이 4000% 정도. 그러니까 평균과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최근에 시총 대비 매집량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시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알트코인들의 연일 하락이 조금 이어지면서 그거는 아무래도 비트 하락한 거에 영향이 컸죠. 비트가 하락하니까 알트가 시총이 떨어지고 알트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총이 떨어지는 거죠. 알트 시총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시총 대비 매집량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대평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코인들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집 기간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20개월인데 이 친구는 조금 길어요. 매집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심지어 진행 중이죠. 아직도 진행 중이고 매집 기간이 길다는 거는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매집봉들 만들어주면서 위에서 있는 이제 개미들 물량을 받는 구간이에요. 받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여기까지 매집 끝내고 올리지 못한 이유는 메이저가 여기서 판단을 한 거예요. 올리지 말고 내려서 좀 더 사자.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확신을 더 주는 시그널은 이제 거래량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요 구간대에서 좀 맴돌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받쳐주면 그러면 이거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요 구간 안에서 흔들면서 거래량은 계속 아래로 이렇게 빠진다. 이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높이 멀리 못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참고하고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 이제 89%, 평균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세력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개미가 조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좋은 게 맞습니다. 메이저 지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킹 수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메이저 지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믿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매집량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저점에서의 매집량은 안 보이거든요.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지난 고점에서의 매도량을 보시면 엄청 낮아요. 물론 이 당시에는 많은 거였겠죠. 이 당시에는 많은 거였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 밑 구간에서의 매집량을 봤을 때 고점에서의 매도량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매집을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매집량이 좀 볼록볼록 나와 있는 거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토크노믹스 자체는 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우상향한 여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죠. 좋다. 매집 평단가 근처라는 거, 가격적으로 괜찮은 구간이다. 그리고 시총 대비 매집량, 매집량을 봤을 때는 매집량 그냥 뭐 쏘쏘 일반적인 수준이고 매집 기간이 길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메이저 지분율이 높은 것도 좋긴 좋은데 이거는 좀 데이터적으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좋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이제 외부 데이터도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시총을 고려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가격을 제가 막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최저가고 실제 여기가 이제 발행 시작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오른 건 엄청 올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6만 프로, 5만 프로, 6만 프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500배, 60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랐죠. 이 드라마틱한 상승이 여기에서도 이어지냐? 그건 좀 힘들다고 봐요. 이유는 이제 시총 자체가 이 당시에는 시총이 낮은 잡코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메이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들캡 정도는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똑같은 상승은 절대 일어날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4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점이 조금 일찍 오긴 일찍 왔더라고요. 21년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세력이 매도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참고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매수가 맞습니다. 모든 코인 매수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매도는 25년에도 늦지 않는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수 계획,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매집평가가 근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세틱스 코인을 째리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상한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좀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안전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력 매집평단가 근처에서 사면 중간은 갑니다. 못해도 중간은 가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밑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이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방은 안 됩니다. 물방은 안 되고 뭐 비중은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추매 대기할 거를 내비둬야 돼요. 이유는 일시적으로 어떤 쇼크에 의해서 이렇게 내렸다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건 이건 보내줘야죠. 그냥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신세틱스가 그럴 확률이 높진 않지만 저점을 뚫고 이렇게 간다면 그냥 얘는 보내줘야 돼요. 여기서 더 추매를 하고 말 것도 없고 이건 보내주고, 우리가 추매하는 건 이거죠. 밑에 찍고 거래량 빵빵빵 터진 다음에 올라와서 매집평단가 지지받을 때,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을 때 여기서 추매할 돈을 남겨둬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매수 비중으로 봤을 때는 현물 투자를 만약에 5천 정도 한다고 기준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1억의 유동자산 중에서 코인에 현물에 5천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150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펀더멘탈이 막 엄청 좋진 않아요. 나쁜 편은 아닌데, 다른 코인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닌데 펀더멘탈이 엄청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큰 돈을 넣기에는, 그리고 시총이 꽤 높진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넣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좀 판단을 내렸고요. 매도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0달러 구간은 아까 우리 여기 POC 값이랑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랑 618이 겹쳐지는 구간이었죠. 618이 겹쳐지는 구간이어서 여기서 한번 덜어내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홀더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빠른 단기간 안에 얘를 이렇게 올려서 찍어주면 얘를 정리를 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돼요. 아시겠죠? 본인이 째리고 계셨던 다른 코인들, 비중이 조금 적다고 판단됐던 내가 좋아하는 코인들이 있으면 그 코인으로 갈아타기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현금화하고 엑시트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손익비적 관점에서 여기가 2.45달러인데 여기가 10달러라는 거는 4배라는 거죠. 4배 먹고 엑시트하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알트코인을 4배 먹고 끝낼 거면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윗구간은 아까 이제 노말 차트로 봤을 때 여기 POC 값이랑 노말 차트에서 618 구간이랑 또 겹쳐지죠.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을 이제 TP 값으로 정했고요. 또 올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심이 여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TP는
저점에서부터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점이 좀 워낙에 좀 많이 낮게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제 지난 시즌 저점에서부터 지난 시즌 고점을 이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즌 저점에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일반 차트로 보면은 약간 좀 오차는 있어요. 제가 지금 예쁘게 못 그었는데 여기가 이제 1대 1.618 구간이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상승한 거에 이번 시즌에 뭐 3파동이 나간다. 파동적으로 봤을 때 3파동이 나간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장으로 엮여가지고 자산 토큰화의 대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을 신세틱스가 벌어지면 희망회로를 돌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거는 아마 48달러 구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파동, 3파동 봤을 때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618 구간이 유력한 고점 후보가 될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이제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때요. 희망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희망회로지 이게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홀더분들한테 팁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그렇고 뭐 테마적인 요소도 그렇고 성숙도가 어느 정도 있는 코인이라고 보여져요. 이유는 여기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내리는 패턴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했거든요. 고점 구간에서. 그러면서 물량을 천천히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 때도 여기 이번 시즌에서도 어떤 형태가 나오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때 가서 이거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홀더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세는 뭐 지금 줄지 아니면은 조금 더 끌었다가 한 번에 말아 올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고점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5년 2월에서 5월 사이 구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2월이고 이게 5월인데 요 사이 구간 정도 고점으로 일단 예상은 돼요. 요건 앞뒤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가서 마켓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현재 사이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요거를 구독자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동시에 말씀드리려던 건 뭐냐면 고점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 갔는데 얘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다가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를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러면은 요거는 세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세력이 나갔다는 거고 뭐 굳이 따지면 세력이 나갔다기보다는 매수 심리가 줄어들었다. 이게 차트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통금융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고점 구간을 형성했을 때 고점 구간에서 가격이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보다 고점을 뚫었을 때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여기 횡보를 하면서 위로 방향을 더 못 줄 때 그때는 이제 매수 심리가 줄어든 거다. 더 이상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가져가는 거고 이런 이제 차트적으로 이런 해석이 보이시면은 여기는 그냥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같은 경우는 설거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매도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더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본인이 이제 매매를 나름 잘 하시는데 실력도 어느 정도 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는데 수익이 안 나시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이 이유는 거의 9할 이상은 수수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딘가에서 뭐 대회한다, 뭐 상금 얼마다, 할인 얼마 해준다, 수수료 할인해준다, 연구 할인해준다 이런 거에 현혹되셔가지고 좀 높은 수수료를 쓰고 계세요. 본인도 모르게 시드가 계속 녹습니다.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시드가 녹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우리 코인스터디 파트너 거래소 MEXC 저희 더보기랑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 제가 항상 달아두는데 0%입니다. 0%. 수수료 0%니까 이런 데 비싼 데서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수수료 싼 데 쓰세요. 이거 다 받아도 0%보다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좋아요, 0%가. 웬만하면 지정가 거래하시고 꼭 이렇게 매매를 나름 좀 하시는데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한번 해보시길. 그리고 수수료 싼 데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매매를 이렇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매매를 하다 보시면 수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코인 투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 기능이 오픈해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혼자 불장을 준비하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멤버십 들어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매집 중인 코인들도 공유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보너스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얻으실 분들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와 100%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거는, 아, 이런 분석이 있구나. 그리고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공부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뭐, 뉴스를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검색해 보시고, 기술 개발 어느 정도 됐는지, 파트너십은 누가 있는지, 여러 가지는 직접 공부를 하셔서 요것들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는 항상 직접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후회를 적게 하려면 본인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분석 요청하신 코인들이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제가 주 2회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요청하신 분석이 조금 늦어진다면 이제 라이브 때 참여하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구독자분들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가능한 한 간단하게라도 분석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퀄리티 높은 분석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